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횡보세를 이어주면서 다시 소폭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과 단기적인 리플의 가격 흐름 그리고 4월 소송 관련해서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리플과 이런 코인 시장의 발빠른 자료 그리고 실시간 대응 자료를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월 비트코인의 약세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을 하면서 과매수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차익 실현이 만들어지면서 매도 압력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와 달러 강세 등 거시적인 상황이 악화가 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오늘 날짜 뉴스를 보시면요. 새해 첫 FOMC 파월 금리 인하 시점 힌트를 줄까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유력한데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반반입니다. 미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면서 연준이 중시하던 물가 지표가 2%대에 첫 진입을 해줬는데요. 그에 따라 시장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줬었습니다.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연준은 무리한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에서는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을 보시면요. 1월 31일 날짜로 소비자 신뢰 지수와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금리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바로 다음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금리 결정은 거의 동결로 확정적인 분위기지만 이후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의 금리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쯤 나와줄지에 대한 힌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도 이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나와주면서 더더욱 시장의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즉시 바로바로 발빠른 정보 받아보시면서 시장의 움직임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입장 가능한 링크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날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익명의 암호화폐 전문가 애널리스트는 만약 비트코인이 15년도, 16년도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 2월에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월별 추이를 보시면요. 지난 15년, 16년 4달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1월 달에는 이렇게 조정 장세를 만들어내준 뒤 2월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1월 달에 지금 조정을 만들어줬죠. 15년, 16년도의 패턴을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월에 강세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비트코인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91로 거의 선형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피어스 상관계수는 0.8 이상일 때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리플의 가격도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 장세를 보여줬었고 리플 또한 같이 영향을 받고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다라는 거죠. 리플은 현재 상단 지지선을 모두 이탈하고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준 뒤 이전에 강력했던 저항 라인 여기 730원에서
새로운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해당 730원을 이탈하는 신호일 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라인 단가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새로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맞춰서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준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락 흐름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을 만들어주는 그 시점에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안전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실시간으로 매수가도 잡아드리고 있고 지난 외부적인 영향으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준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여러분들의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리플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고두고 매집을 해 나가셔야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 조절과 저점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효과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즉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 법원이 리플사와 SEC의 합의안을 올해 2월까지는 마련하라라고 했었었죠. 이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렇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죠. 3년이라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작년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고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었죠.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증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하위 테스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이죠. 앞서 올해 2월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한 내용은 바로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조치는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래서 SEC가 리플에게 처음 제시한 벌금 금액은 이렇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이 SEC의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RP 판매의 대다수,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이 벌금으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90% 이상은 벌금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리플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바로 이 재무제표와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이 XRP 판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두 차례나 법원에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SEC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SEC는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법원에 이 기간 대상 XRP 판매 계약서 및 작성 명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뭐냐면 리플의 재정 최대치를 갓대료로 때려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뽑아 먹겠다라는 거죠. 리플이 잘못한 건 기간 판매에 대한 판매분인데 리플 전체 사업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책정하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도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이건 법원에서도 SEC의 입장을 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SEC의 법정 대응 절차들이 계속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최근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리플 또한 가격 하락 흐름을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벌금 책정 단계에 있고 4월 정식 판결 역시 2차 판매에 대한 결과만 이 배심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리플을 상대로 또다시 항소를 진행하냐 마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1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소송 내용에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던 그 토큰들 목록 중에는 리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즉 SEC도 이미 2차 판매 XRP 자체 토큰에 대해서는 비증권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생각이죠.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이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이 하위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 판결에서도 이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됐죠. 이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 즉 코인베이스 측 사람이죠. 이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 판사 토레스와 SEC와 테라폼 랩스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는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SEC는 항소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적 승소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4월이면 리플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주면서 730원까지 내려와줬다라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해당 라인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셔야 이득을 보시듯이 리플도 저점에서 물량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셔야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해당 어느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는지 어느 라인을 돌파시켜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즉시 자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뿐만 아니라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